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이야기 12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7년, 벌써 2017년이죠.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가지 않네요. 알약 하나로 우리가 모든 음식을 안 먹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직도 아니네요.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약간 좀 기억을 더듬어서 제 개인적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유학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또 유학을 간 후에 유학 중에 공부하는 중에 느낀 점과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무슨 생각을 했나, 내가 뭘 했지, 이런 생각과 지금 나이가 들어서 현재 그때를 생각하니 무슨 생각이 드나, 이 이야기를 네 단계에 걸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에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짧게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약간 좀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사실은. 자, 먼저 유학을 가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주 단순하게 이제 부모님이라면은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또는 아이가 유학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어디 가지? 어디로 유학을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유학 가고 싶은데 돈은 누가 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유학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잠깐 갔다가 오는 유학, 영어 연수, 심지어 영어 연수도 다른 나라를 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이 따르죠, 사실은. 모험이에요, 사실.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심지어 호텔 이런 데서 머물더라도, 계속 호텔에서 잠만 자더라도, 밥 먹고 자더라도, 호텔이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또는 공항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손수건으로 막 내 얼굴을 갖다 문질러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하면 고생이다, 개고생이다. 심지어 영어 연수를 갔다 오더라도 그런 위험성은 있죠, 항상.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1년이든 6개월이든 정시 유학을 갔다 오든 내가 정말 유학 갔다 오면 변할까? 이런 걱정도 있겠죠. 이건 이제 부모님 입장이라든가 성인 유학생들이 그런 걱정을 하겠죠. 내가 갔다 오는 사이 공백 기간을 유학으로 메꿀 수 있으려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겠죠. 또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유학 갔다 오면 잊혀지지 않을까? 또는 유학 갔다 와서 내가 교수 자리를 갖다가 저 2억이나 3억 주고 살 수 있을까? 내 선배가 나를 갖다가 불러줄까? 뭐 이런 걱정도 있겠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차지하지 않을까, 내 자리를.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권을 받으러 왔는데요. 여권 신청하죠. 여권하고 이제 비자? 여권 신청인가? 하여튼 받으러 갔는데, 제 시대에는요, 해외 여행 갈 때 여권 만들잖아요. 뭐 아니면 또 유학 갈 때 여권 만드니까 여권을 만들어서 뭐 가려고 하는데 교양 수업을 들었어요. 국가에서. 지금 보니까 제가 다시 한국에 얼마 전에 갔다 보니까 언주로 강남에 언주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오른쪽 편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권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여권을 받으러 갔을 때 거기서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 1시간짜리인가 2시간짜리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해외에 나가기 전에 여권을 받으면은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무슨 수업을 들어야 돼? 해외에 나가서 매너 있는 한국 사람이 되자 이런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기억에 비행기 안에서 신발을 벗으면 안 된다는 등 뭐 하여튼 뭐 예의 러닝
속옷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둥,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도 그렇고 여름에, 더운 여름에 러닝구 있죠. 언더웨어죠. 셔츠를 입고, 하얀 셔츠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옷 벗고, 울통 까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교양 수업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독일, 영국, 유럽 쪽에 유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인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독일 유학생들이 뭐 빨갱이라 해서 북한 간첩하고 뭐 연결돼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독일 유학생들이 많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또 인상도 나빴고 뭐 당연히 속았죠. 그리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 쪽, 뭐 유럽 쪽으로 유학을 많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난한 나라니까 유럽이 대체로 공짜가 많거든요, 학비가.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그쪽을 택하지 않았나. 제가 아는 형들도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독일 유학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공했는지. 하여튼 뭐 계단에서도 독일말로 떠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두 사람이 독일말을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독일말로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독일 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좋긴 좋았는데 미국보다는 유럽 쪽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가난하니까. 뭐 당연히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옛날에 있죠. 밤 12시 이후에는 통금이 있었잖아요. 통행 금지가 있었죠. 통행 금지. 못 돌아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밤에 자동차 타고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결론은 친일파더라고 보니까 부모가 일제시대 때 대학교 나오고 막 공무원하고 장난 아닌 이런 사람들이니까 뭐 자기 누구 자기 형제는 밤에 자가용 타고 돌아다니는데 나이트클럽 다가 밤에 근데 안 잡는데 그 번호판이 있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랑스럽게. 근데 알고 보면 상당히 창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창피를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뭐 친일파죠. 일단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학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뭐 토플, 토익, 토익이라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토플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유학원이 지금의 유학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 모르지만은요. 그때 당시에는 유학원이 마치 여행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유학원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요. 미국이라든가 이제 좀 더 약한 학교들 있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미국 위주로 좀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분교 학교를 막 선전을 해요. 선전을 빵빵 터트려 주는 거죠. 예를 들면 퍼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분교가 있어요. 라파에 이런 학교는 이제 본교인데 좋은 학교죠. 아주 좋은 학교죠. 그런데 이제 분교는 좀 들어가기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분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할게요. 미국에선 분교와 본교 구별이 있느냐? 확실하게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졸업장에 분교, 본교를 쓰느냐?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분교 학생이 본교에서 졸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분교인지 본교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하여튼 왕창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상에서 알아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런데요. 야, 쟤네들 누구지? 분교 애들이야. 저쪽 캠퍼스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할 때 분교가 못하고 본교가 잘하고 당연히 들어갈 때 본교를 들어간 아이들이 분교보다는 성적이 훨씬 좋았죠. 월등히 좋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분교는 좀 질이 떨어지고 본교는 질이 상당히 좋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가볍게, 그러니까 숨길 필요가 없죠. 내가 어떤 분교에서 공부를 했다. 분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본교에서 졸업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는 아마 한국 사람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거에 대해 차별을 하는 거는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분교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그 값어치를 인정받고, 본교에서 공부를 못하면은 본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값어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따라하는 거죠. 아이들끼리 분교, 본교 이런 걸 갖다가 구별을 해서 차별을 한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봤는데 상당히 슬픈 이야기죠. 어디가 분교가 있고 어디가 본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서울대도 분교가 있나? 연대 분교? 고대 분교? 제가 그 학교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일단 분교가 있다 칩시다. 분교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성적이 좀 나빴을 수 있겠죠? 또 본교가 좀 좋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충분히 자기 전공을 열심히만 한다면은 전공을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사실. 책이 없다, 그럼 책도 빌려주고, 책이 없다, 그럼 사주고, 책이 없다, 그럼 본교에서 보내주고.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사실. 선생님들 질이 나쁘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떤 분교는 본교보다는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서 대학원까지 있는 분교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분교라는 거는 4년제 대학교, 그러니까 주립대든 뭐 하여튼 분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학교만 있고요. 대학원 박사과정은 본교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보통 그렇게 돼 있죠. 학교 규모가 작으니까 연구소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본교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교 졸업했냐 분교 졸업했냐 이런 말이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벌써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분교 본교를 갖다가 특별히 저는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분교에서 열심히 했으면은 좋은 건데 분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 그럴 경우는 너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냐 이렇게 뭐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분교에서 열심히 하는 애를 갖다가 본교에서 메인 캠퍼스에서 공부를 못한 아이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보통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고등학교의 그 고등학교의 한순간의 성적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교 본교 논쟁 이런 거는 상당히 나쁘다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도 또 미래에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억울하겠죠. 당연히 열심히 내가 공부했는데 뭐 하루 3시간 자고 학원비 존나 쓰고 공부를 해서 무슨 본교를 들어갔는데 분교에 들어가 같은 뭐 대접을 받는 게 정말 억울하겠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된다는 게 좋은 대학교 가서 의사가 된다는 게 남들을 밟으려고, 남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남들을 밟아서 죽이려고, 괴롭히려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내가 서울대를 가는 게 남들보다 잘나서 당연히 잘났겠죠. 그런데 남들을 짓밟기 위해서 남들 앞에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영원히 후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부자가 되느냐,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그게 남을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은 분교 본교에 계속 싸움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좀 우습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에서 지역 차별이 있다는 게 좀 우습다 그러잖아요. 근데 조그만 나라에서 그 대학교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대학교 몇 개 안 돼요, 사실. 인구도 작고, 사실은.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뭐 아무리 서울대학교 뭐 해도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들이. 그런데 이제 그 공부의 스타일이 달라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가 아니라 이거죠. 근데 그 자기들끼리 뭐 네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뭐 이런 거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거죠. 조금 못났더라도, 조금 잘났더라도 같이 서로 도우면서 싸운다면 좀 더 지금의 나라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죠? 제가 본교를 졸업했는지 분교를 졸업했는지. 저도 본교는 졸업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교를 미워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뭐 물어보지도 않고요. 사실 외국에서는 안 물어봐요. 사실 분교 졸업이냐 분교냐 누가 쪽팔리게 그걸 물어봅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본다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요. 야, 그러냐? 그쪽은 좋냐? 날씨 어땠냐? 뭐 이렇게 말하지 뭐 너는 멍청하고 나는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은 그 시절의 유학원들은 마치 여행사 같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의 유학원들은 분교를 이용해서 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리고 심지어 유학원들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도 유학을 가는 곳을 어떻게 알아봤냐면 여행 정보지 있잖아요. 여행 관광지 그런 책자를 보면서 그 도시를 공부했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이거 미국을 이제 만약에 텍사스를 간다. 텍사스를 어떻게 알 거야. 그러니까 뭐 유학생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죠. 뉴욕은 뭐 여행 잡지책 있잖아요. 여행 뭐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행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행을 가려고. 그러니까 뭐 교양 수업을 받았죠. 저도 저 유학생들이 왜 교양 수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을 간다, 이런 생각이지. 누군가가 그러지 말고, 아저씨 그러지 말고 저 유럽은 좀 학비가 공짜니까 먼저 랭귀지를 가더라도 유럽으로 가서 거기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정보를 이야기를 안 해준다 이거죠. 또는 미국에 갈 때 영어 랭귀지를 2년제 대학으로 가서 랭귀지 하면 싸요. 왜 뭐 4년제 대학으로 합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애들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몰랐다 이거죠. 모르는 시대였다 이거죠. 뭐 당연히 저 고객이 나 이 대학 가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뭐 유학원이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학원들 보니까 자신들이 커미션을 받는 학교를 거기 가지 말고 이쪽 가는 게 어때요? 또 정보가 꽤 있어요. 한국 사람이 거기 많대요.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유학원이 홈스테이, 한국인 홈스테이들과 연결하는 곳도 있죠. 그 정도 정보가 발전돼 있죠. 요즘은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부자들이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인간들에게서 유학이라는 느낌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고를 수 있는 거는, 일반적인 거는 미국이 제일 잘 살잖아.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영어 했잖아. 제가 영어를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영어 했잖아. 제가 영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영어를 잘 할 수 있었을지 못했을지 그걸 예상을 못하죠. 그러나 그냥 단순하게 영어를 좀 많이 듣지 않았나? 이래서 미국을 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유학을 하는 중에 제가 생각한 거,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편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안 됐어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이제 인터넷 되니까 모든 정보가 구글링 하면 다 되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먼저 이제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공부해서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고 나중에 이제 지원하고 제가 뭐 처음에 미국 가자마자 뭐 미국 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에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일반 영어 연수를 왔든지 또는 대학원에 직접 공부하러 온 학생들보다 영어를 월등히 잘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그들보다 제가 문법이 좋았다든가 또는 글을 쓰는 게 좋았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딱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좋았다고 하면, 세 가지죠. 일단은 듣는 게 좋았다. 리스닝이 훨씬 좋았다. 월등하게 좋았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리스닝이 좋았는데 한국에서 온 엘리트 유학생들의 영어 단어보다는 제가 낮았다는 거.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온 학생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말하면은. 실제로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니거든. 못 알아듣는데 저는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알아듣는데 영어 단어의 뜻을 몰라.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물어봐요. 그럼 그 친구는 영어 단어 뜻을 이런 뜻인데요. 대답을 해주기도 하죠. 아주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듣고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고 당연히 영어를 좀 잘하니까 대신 이제 한국식으로 좀 말을 하고 그럼 그 친구는 방금 그런 말을 했어요? 유학생들 이렇게 말하죠. 아저씨 방금 그런 말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번역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그게 뭐 평소에 매일 일이 벌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없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 좀 신기했다. 그래서 제가 유학 중에 벌어졌던 일이 영어 단어가 약간 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은 영어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듣기도 좋아지죠. 그러나 자기가 항상 가는 곳만 가기 때문에 영어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장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에서만 점점 통한다 이거죠. 저 동양 아저씨, 우리 집 또 왔네. 뭐 사러 왔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내가 무슨 영어를 할지를 아니면 저 친구가 영어를 못할 거라는 걸 알고 벌써 미국 친구가 준비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다호에 갔어요. 아주 시골에 아이다호. 감자가 유명하죠. 아이다호 갔는데 거기 슈퍼에 가서 물어봤더니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동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임스가 알아들었는데 왜 이 새끼 못 알아듣지? 그게 아니라 그 아이다호의 시골에는 저같이 동양 사람인데 영어를 못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경험을 못하니까 갑자기 외계어가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느낀 점이 알아듣겠어. 그리고 글 써져 있는 거를 딱 보니까 영어니까 피곤하지가 않아요. 뭐 금방 읽겠어. 사전을 찾아보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면 지금 같은 뭐 유튜브 뭐 인터넷 핸드폰으로 스마트폰 다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있는데 글자를 갖다가요 연필 같은 건데 글자를 스캔을 해요. 스캔. 그 연필 자체가 스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스캔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필에 작은 액정 판넬이 있는데 거기에 글자의 뜻이 나와버리죠. 그런 것도 있어요. 편한 세상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영어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아는 게 내가 글을 쓰는 스타일이 영어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들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때 제일 어려웠던 이유가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같은 구글에 가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영어를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피치먼트,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임피치먼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임피치먼트를 딱 쓰잖아요. 임피치먼트라는 단어를 딱 쓰면은 그거에 연결되는 이제 문장이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정보들이 쫙 나오죠. 아니면 박근혜가 탄핵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영어로 나오니까 아 임피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임피치먼트 이거를 갖다가 찾으려면은 사전엔 찾을 수 있어요. 사전에서 한두 줄 정도 나오죠. 그 외에는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내가 탄핵이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럼 예를 들면 서점에 갔어요. 제가 서점에 자주 갔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갖다가 열어보고 막 글을 베끼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쉬운 문장부터 베끼기 시작했는데 갔는데 이 탄핵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을 어떻게 찾겠어요? 법전 빼놓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의 영어 실력이 문장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늦어진다 이거죠. 당연히 장점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장을 잘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해를 못해요. 미국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식해서 문장을 쓰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한국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서 콩글리시를 쓰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한국말이 생각이 나서 글을 썼더니 그게 한국말이 됐다 이거죠. 그런 뜻이죠, 제 말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그 영어가 영어인 줄 알고 믿고 왔는데 그게 콩글리시였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근데 점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베끼는데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려. 느리는데도 일단 영어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제가 영어를 잘했냐면요. 제가 동네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영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어드바이즈죠. 근데 그분이 신문사 편집장이었어요. 대단하죠. 신문사의 편집장. 그래서 모든 문장, 모든 주제를 다 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전공이 뭐였냐니까 뭐 그냥 영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전공이 영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뭐 과학도 잘하시고 경제도 하시고 다 영화도 잘 알고 다 하시냐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큰 신문사였어요. 큰 신문사에서 일할 때 편집 뭐 에디터 이 일을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류의 글을 읽는데요. 모든 종류의 글을 읽으면서 옆에 영어 사진 놓고 글을 읽으면서 그 문장을 바꾼대요. 뭐 단어를 바꿀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약간 좀 매끄럽지 않을 경우에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신문사의 그 정책에 위반되는 글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글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상당히 모든 걸 제가 어떤 걸 질문해도 잘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제가 영어를 갖다 깨달았죠. 아,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이분과 생각하는 방식이 약간 틀리다는 거를 좀 문장 안에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문장하고 대화는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대학교 문장에 대학교 수업 글 쓰는데 뭐 일반적인 씨발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나서 제가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는데 당연히 책도 많이 사고 중고책 같은 거 아주 쌌어요. 1,000원 뭐 500원 1,000원 이래요. 중고책이 중고책 서점 가면은 그 50센트 25센트 근데 뭐 그게 보통 이제 비싼 2불 아니면 1불 뭐 50센트 25센트 뭐 이러는데 이런 책들 보면요 비싼 책일수록 인기가 있고 싼 책일수록 막 안이 지저분하다든가 아니면 뭐 소설책이어도 그런 책이에요. 여러 권 그냥 사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회수 작가인지 이회수 작가가 있는지 유시민 작가가 누군지 그걸 모르잖아요, 저는. 아니 미국의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말 배우려고 하는데 유시민 작가라 써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이 글이 좋은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가격이. 그러고 나서 읽다 보니까 뭐 그런 글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저도 소설을 갖다가 사는데 그냥 샀어요. 사서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쉬운 문장이 있어요. 쉬운 문장. 저도 이해하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하고. 그런데 쉬운 문장이야. 뜻은 알겠어. 그런데 미국적이야. 이런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끔 가다가 이런 말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목이 약간 좀 막 가래가 아니면 목이 막혔을 때 그러면 한국말로 표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표현 있죠. 이런 표현을 갖다가 문장으로 할 때 이런 걸 많이 봤어요. He clears 아니면 he cleared throat. 그는 클리어했다. 뭐 클리어라는 말이 청소하다는 뜻도 돼 있고요. 뭐 완성시키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throat 목구멍을 갖다가 목구멍을 클리어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렇지 나도 이런 걸 갖다 표현하고 싶었지. He cleared the throat. 이런 문장을 표현하고 싶었지.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단어 세 개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단어 세 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이제 뭐 기침을 뭐 목에 가래가 끓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이렇게 표현이 아주 간단하게 끝난다 이거죠. 근데 그 순간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단어 하나하나 다 아는데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장들. 그런 문장을 줄을 치면서 계속 외웠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글을 쓰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아주 복잡하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죠. 복잡하게 쓰는 친구. 거의 점수를 못 받아요. 근데 복잡하게 쓰는데 미국적으로 쓴다. 그렇게 당연히 점수가 좋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글을 썼는데 그 단어 하나를 어려운 단어로 뒤집어 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로 뒤집어 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스웨트 땀이란 말 있잖아요. 땀, 스웨트. 뭐 스웨트이 또 노력이란 뜻도 있고요. 열정이란 뜻도 있고 그래요. 뭐 그냥 하여튼 스웨트는 근데 이걸 perspi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맞나? perspiration? 이게 열정이라든가 노력, 땀이란 뜻이 있어요. 또 이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몸에서 분비되는 분비물 뭐 이런 뜻이에요. perspiration이. inspiration도 좀 비슷한 단어가 있네요. inspiration은 영감을 받는 거죠. 근데 일단은 단어를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스웨트이 들어갈 자리에 perspiration 집어넣고 막 좀 더 어려운 단어를 그런 애들 다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뭐 낙점 이건 이제 과장된 표현이고요. 또 어떤 거는 어른인데 제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인데 저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미국의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나 영어가 딸릴 뿐이지. 그냥 쉬운 영어, 쉬운 단어로 예를 들면 이제 perspir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스웨트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 쉬운 단어 아니면 챌린지를 했는데 뭐 트라이를 했다. 쉬운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논리적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미국식으로 미국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그럴 경우에는 누가 가장 셀까? 성적이 잘 나올까? 쉬운 형식으로 쓰는 게 쉬운 단어로 쓰는데 논리적으로 쓰는 게 어른스럽게 쓰는 게 그게 훨씬 더 점수를 더 잘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단어를 갖다가 어렵게 쓴다고 해서
단어를 어렵게 바꾼다고 해서 문법을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어가 정말 미국적인 영어일 것인가? 제가 그러니까 그때 많이 깨달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단어도 쓰고 뭐 좀 해봤어 몇 번. 아니면 문장을 좀 어렵게 뒤집어 보려고. 근데 그게 어떤 일정 구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뭐 10페이지 정도의 글을 쓰잖아요. 그럼 10페이지 중에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뭐 이런 이 정도의 작은 페이지 정도만 그러니까 어느 작은 부분만 복잡한 글이 나오고 나머지는 막 문장 자체가 쉬워버리면요. 느낌이 오는 거야. 얘가 여기를 무리했구나. 얘가 이 부분은 누가 써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1부터 10까지 중에서 다 글이 1부터 10이 한번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글은 잘 썼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8, 7, 8 이렇게 이런 쪽에 어려운 단어가 점프하는 거야. 갑자기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발표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게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어려운 말을 존나 복잡하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한마디로. 통계학을 가르쳐도 듣는 새끼가 이해를 못하면은 통계 가르치는 게 아니죠.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이해를 그 클래스 내 30명 학생 중에서 30명 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가 있지 그 학생들이 문제가 있겠어요? 한국이 옛날에 TA죠. 티칭 어시스턴트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이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뭐 기초 교양 과목이라든가 가르치거든요. 근데 맨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새끼들이 영어를 못 알아들어. 이 새끼들 수업을 못 알아들어. 이 개새끼들 맨날 뭐라 그래. 그런 얘기 들었는데 생각해보세요. 30명 학생, 기초는 보통 30명 이상이니까 30명 학생들이 반 이상이 내가 가르치는 걸 못 알아들어. 그럼 그 학생들이 문제인가요? 제가 문제인가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제가 문제겠죠. 내가 틀려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영어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쓴다든가 숙제를 할 때 너무 어렵게 시작한다든가 단어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발표를 한다든가 이거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영어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그걸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글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수준 낮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보다 제 글이 성적이 나빴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대등했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하고 저와 비교했을 때 제가 성적이 나빴다 이러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렇다고 제가 제 글이 뭐 대학교 수업 시간에 쓴 글 아니면 발표한 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들이 월등하게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보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이제 머리가 똑똑하죠. 엘리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차반 말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글을 쓴 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예리하고 정말 좋은 글일 수 있어요. 내 흠이 뭐냐?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너 이 새끼야, 너는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냐? 내가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어. 그래? 그런 뜻이었어? 나 몰랐네. 나 실수했네.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살 수 있다 이거죠. 단어 하나하나 다 맞고 문법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새끼가 내 글을 잘 읽을 것이다. 잘 이해했을 것이다. 얘가 이런 뜻으로 혹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제 글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빈약할 수도 있어요. 좀 예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초보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글을 미국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지 못하,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게 더 나을 것인가? 글의 형태를 봤을 때는 좀 더 문법이라든가 이런 게 형태를 봤을 때 한국에서 온 엘리트 유학생들이 더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영어는 무엇일까 하면은 그 언어라는 거는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걸 갖다가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글을 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저 단순하게 문법이 맞네, 어려운 단어를 썼네, 사자성어를 집어넣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언어의 기능을 충분히 했다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제 글이 빈약하고 예리하지 않고 멍청하고 좀 약간 좀 어리석고 어리고 이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영어라는 게 영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걸 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도구라 이거죠. 도구. 제가 마이크를 들고 광화문 거리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많은 사람에서 말을 하는데 마이크 스위치를 꺼놓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을 약간 좀 못하더라도 마이크를 켜놓고 말을 하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들릴 거 아닙니까? 스피커 켜놓고 하면은. 이 언어라는 거는 도구예요, 도구. 도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어려운 말을 하든 쉬운 말을 하든 간단하게 하든 짧게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된다. 또는 교수가 알아들어야 된다. 또는 내 학생들,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는 그 언어가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가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이런 말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영어가 짧네? 제가 한번 영어를 좀 못하는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그런데 이제 영어를 못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떻게 뭐 글을 쓰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막 그러는데 열심히는 해요, 사람. 보통 이제 한국 학생들이 다 문장을 다 외워버린다든가, 막 문장 그대로 써버린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대화의 수단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지 무식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미국 친구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에게 이제 짧은, 도사님 항상 그 영어를 보니까 영어를 못하는 것 같더라 이거지. 어떻게 그렇게 짧은 대화로, 짧은 말로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 대화를 갖다 그렇게 길게 유지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왜 저 사람이 A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B란 답을 해요? 그게 아니라 둘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 사실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 사람이. 그런데 나는 말이 짧고 자기가 생각에는 저쪽 사람은 말이 길다, 이런 느낌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아 그래? 난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짧아요? 그렇지, 나는 별로 안 좋아, 난 그거 말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한국말을 못하나요? 제가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 때 제가 한국말을 못하나요? 제가 할 때는 또 한국말을 할 게 아니에요, 이 긴 말을. 그럼 또 친구는 반대로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야, 그런데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럼 저는 그래. 어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짧은 대화가 들어가는 거죠. 긴 대화 속에 대답을 할 땐 짧은 대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어볼 때 잠깐 영어 하겠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이러잖아요.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냐 그러면 그럼 이제 Where are you going? 하면 이제 문법 좀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를 갖다 빼버리고 Where you go? Where you go? 현재 진행형도 안 쓰고 그냥 Where you go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듣기에는 그 말이 짧죠. Where are you going 보다는 Where you go. 너무 짧잖아요. 근데 저쪽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well, I got a class.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수업 있어? I got a class. 그럼 You have? 지금 그러냐? 너 수업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Where are you going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이 무슨 말을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문법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말인데 저희가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저번에 어떤 미국 사람을 만나서 Where are you going을 했는데 그 애가 말을 갖다가 내 말을 Excuse me?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거죠. 뭐 당연히 이제 못 알아들었다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웬 뜬금없이 나한테 어디 가냐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저 새끼들이 못 알아듣는데 너는 왜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죠. 아니면 또는 스트릿 잉글리시를 갖다가 한 것 같아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이 도사가 말을 했는데 저 새끼들이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그래서 말을 해야겠는데 저한테 말을 한 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짧은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짧은 영어를 한다는 게 긴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영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또는 긴 영어도 짧은 영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무조건 완벽한 문법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를 갖다가 만든다. 투자하는 시간을 갖다가 소비한다. 시간을 쏟는다. 그 시간에 벌써 여러분들 귀 속으로 영어가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예요. 진짜가 아니라 Where are you going 하면은 그 시간에 상대방이 또는 주위의 환경에서 자동차 소리 뭐 별의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나와버린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하는 동안에는 다른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왔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말하고 듣고 뭐 보고 그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는 짧게 말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실제로 영어를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안 듣고 나의 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가 안 된다 이거죠. Where are you going? 뭐 당연히 이제 Where are you going은 이제 예예요. Where are you going? I had a class. Where are you going? 하면 그 중간에 I had a class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Where you go? I had a class. 그 상당히 짧은. 그럼 I have a class. I got a class. I gotta go to class. 나 수업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럴 때 짧게 a class, a lesson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하지. to school
꼭 I am going to school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불안하죠. 아, 저 새끼가 긴 문장을 못하니까 짧은 문장만 한다. 그럴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의 긴 문장이 들어왔을 때 D 문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이해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똑똑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영어를 한다고 해서 뇌가 계속 짧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는 미국 사람한테 짧게 영어 해주세요. 저 이런 말 들어봤어요. Pardon me, 뭐 excuse me, please say again, come again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I don't understand what you say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짧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병원 빼놓고는 안 들어봤어요. 일반적으로. 또는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Are you speaking English? 너 영어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 좀 쉬운 말로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또는 너 정말 영어 못하는구나. 영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언어를.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의사들이 복잡한 말을 할 경우에는 Please speak English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당연히 이제 의학 영어들이 거의 다 독일말이라서 그 단어가 독일말이라서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이 이제 쉽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병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의사가 복잡하게 그냥 머릿속에 뭐가 투머가 있다 뭐가 있다 막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텔레비에서 What is it? 그럼 cancer 이렇게 하든지 you die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짧게.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죠. 그러니까 짧게 말해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Please simplify. 이런 말은 대화에선 별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짧게 얘기하니까 너도 짧게 해달라 그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는 어쩔 수 없이 훈련을 받는다 이거죠. 훈련을 그 사람들이 시켜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여러분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벌써 여러분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글을 너무나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은 숙제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에서 글 쓰는 게 무지점 많아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한국 대학교에서 글 쓰는 수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 쓰는 수업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한국말로 글을 쓴다 그럼 정말 자신 있어요. 그건 정말 자신 있는데 그래도 글 쓰는 거 귀찮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 그것도 정말 자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일반적인 대화를 할 경우에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수업을 한다. 수업이 아니라 숙제를 한다. 그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너무나 길게 했을 경우에, 너무나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길게 했을 경우는 그 글은, 그 에세이는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어쩌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다른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수업이 상당히 복잡해요, 미국은. 발표하는 것도 많고,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하는 거. 근데 발표하는 수업이 너무나 완벽하게 끝났어요. 일반인이에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했어. 발음도 좋고 잘했어요. 근데 자신이 열심히 말을 했는데, 제가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실패하는 걸 봤어요. 발표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질문을 못 받아요. 같은 클래스메이트 학생들이, 친구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왜? Why?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학교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수업을 들었을 때,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은, 그 중에서 싫었던 거. 제가 좀 약간 표현이 미국적으로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싫었던 거. One of the worst.
여기서 뭐냐면 질문을 하는데 What's your name? What?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잖아요. 뭐 why 동사, 주어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놈에게 물어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how, 뭐 where, what, why, which 이런 말을 하면서 곧바로 아니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안 나와. 마지막쯤에 예를 들자면은 물론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국말을 들었을 때는 그땐 잘 몰랐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기자들이 이번에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그렇게 표가 많은데 야당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단결을 안 해서 탄핵을 갖다가 탄핵 그 전국에서 지금 특별검찰 특검의 연장을 갖다 신청을 안 하느냐. 물리적으로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보세요. 질문이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 끝내야 되는데 외국 사람 듣기에는 앞에 거 그쵸? 지금 현재 탄핵 전국인데 야당이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내용이 쫙 있다가 질문이 마지막에 What do you thin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제가 딱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좀 살다가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질문을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 일반 길에서도 질문을 하는데 이게 질문이 아니야. 이거 질문 아니네? 이거 지가 말하는 건가? 자기 뜻을 말하는 건가? 처음에는 질문인지 뜻인지 그러니까 개인 의견인지 질문인지 구별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What do you think? Why? Why you ask? 이렇게 되는 거죠. Where you going? 이렇게 되는 거죠. Today's beautiful school is, Today's beautiful no class. I got no money. 계속 이러다가 Where you go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를 막 듣다가 뒤에 가서 Where you going? 하니까 벙찌는 거야. 이게 지금 질문인가? 그리고 앞에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유학생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해요. 이제 발표를 아마 처음에 발표하는 시간을 이제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얼굴이 하얘지겠지. 그런데 교수가 질문하든지 학생이 질문을 하려면은 그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할 말만 준비를 했다 이거죠. 내가 할 말만. 내 귀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귀가 여유가 있을 텐데 내 귀는 계속 영어만 듣는 거야. 내 영어만 듣는 거야. 내 영어. 나의 완벽한 영어, 나의 문법이 완벽한 영어, 나의 아름다운 영어 단어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나의 영어만 듣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영어, 남들이 하는 패턴의 그 영어 스타일 또는 발음, 문화 이런 걸 갖다 경험을 못 하는 거야. 여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고 당연히 Q&A 박근혜입니까? 질문도 안 받고 그냥 싹 들어가 버리게. 질문 받아야 되거든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럼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땐 죽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실. 황당한 대답한 적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단어를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꾸며서 말하. 저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단어를 모르면 막 설명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으니까, 좀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사전, 영영 사전은 항상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영 사전을 들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영영 사전을 들고 다녀야 돼요. 한영 사전 들고 다니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당연히 요즘은 스마트폰 들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영어를 해야지. 영어 한국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써 영어를 못해요.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유학생들이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은 뭐 세상이 다 좋지, 박근혜처럼. 그런데 질문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발표를 할 때 나도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듣고 나서 나도 질문을 해야죠. 나는 멍하게 있는 거야. 300명 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 하버드 대학교에 철학 수업 같은 거, 기초 철학. 그럴 경우에는 300명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 들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질문도 안 하고, 사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도 안 하고 학생들도 교수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가장 기초 수업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질문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도 그런 수업 들어봤는데요. 아주 대강당이에요, 대강당. 콜로세움, 그 뭐죠? 교수가 저 밑에 있고, 아, 극장처럼 계단식으로 돼가지고 애들이 앉아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교수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한다든가, 또는 수업 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업 중에 뭐죠? 뭐 무슨 실험을 한다든가 뭐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도우미를 찾죠. 야, 누가 나와서 여기 나와서 이거 할 사람, 뭐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하는 거죠. 서 있기만 하는 거죠. 그 정도만 학교 그 단체 수업일 때는 하지만은, 커다란 수업 시간에 영어 활동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신 이제 자신 이제 메모, 수업 시간에 교수가 얘기할 경우에 아무래도 저 대강당이다 보면요, 소리가 잘 들려도 마이크로 하더라도 옆에 학생들 소리가 더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 뒤에 앉게 되면은 뭐 당연히 수업 자체가 칠판도 좀 멀게 느껴지고, 그러다 수업을 안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앞에 앉는 게 낫겠죠. 그런데 작은 클래스가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연습을 해서. 예? 내 글은 문제가 없다. 이런 것까지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할 경우에, 상대방이 글을 썼을 때 내가 그 글을 읽고 뭔가를 말해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듣고 말하고 읽고, 이런 모든 행동이 사실은 내 위주로, 내가 뭘 써야 되고, 내가 뭘 발표해야 되고, 내가 뭘 들어야 되고, 내가 뭘 봐야 되고, 이런 나 위주로 훈련을 했다면은, 실제로 대학교에 갔을 경우에는 나 아닌 남 위주로 훈련을 하는 버릇이 있어야 된다. 버릇을 길들여야 된다 이거죠. 적응돼야 된다 이거죠. 남들이 나에게 말을 걸 것이다. 남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어쩌면 할지도 모른다.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할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니까. 어쩌면 어떤 애가 이런 글을 써서 와가지고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럼 나는 그 글을 이해 못하면, 난 어떻게 해?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미국 사람들 항상 그 영어에서 가장 뭐 전통적인 말이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글을 보고 What do you think? 그림을 보고 What do you think? 물건을 보고 What do you think?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말해야 돼요. Good. 좋다. Okay. 좋다. Great. 좋다. 왜? 이 why를 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업이 아니 단순히 yes, no, 이 검찰 조사처럼, 야 박근혜 씨 503번 네가 했어 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안 했는데요? 했어 안 했어?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왜 했어? 왜 안 했어?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 위주의 연습을 했다면, 지금까지 단어도 나를 위해서, 내 성적을 위해서 다 했다면은, 지금부터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착각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너 왜 내 말 이해 못해?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내 말을 저 사람이 이해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간에 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팀워크 5명 정도 수업을 뭐 20명 정도, 20명 정도의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20명 정도의 수업 중에서 학생들 중에서 5명씩 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요. 간단한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책을 읽어와. 어떤 아이는 글을 써와. 어떤 아이는 뭐 사진을 찾아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어떤 아이는 발표를 해, 그걸.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그 5명이라는 아이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영어를 못해. 그럼 5명의 아이들 중에서 잉여인견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깍두기가 되는 거죠.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죠. 나는 그 애들에게 도움만 받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학교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서 내가 가장 강한 점, 그러니까 수업을 전체적으로 다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나는 여기에는 강하다.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문법에는 강하다. 문법은 정말 강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문법 얘기하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한국 사람들이 문법이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법 강하지는 않아요. 문법이 강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 문법이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는 걸 강하다 이거지. 자신이 문법이 강한 건 아니에요.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장을 막 써져 있는 거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럼 문법이 강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이 강하게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실제로 문법이 강한 게 아니라 시험에 강하다. 특히 우리나라 시험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문법이 강하다. 그럼 나는 문법이 강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글을 쓴 걸 갖다가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우리 저 받침 같은 거 좀 틀리잖아요. 글자. 그렇죠? 안타 그러면은 히읗이 들어가는지 히읗이 안 들어가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안 가겠다 하면 히읗이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걸 구별을 못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고쳐주는 사람이 있죠. 그렇겠죠? 에디팅 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문장을 갖다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걸 글을 그냥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아니,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런 데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나는 사실 글은 못 써. 한국말도 못 썼다, 원래.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중얼중얼 하는 건 좋아한다. 근데 이때 한국말을 중얼중얼 내가 하잖아요. 하는데 꼭 제 말이 한국말이 말을 하는데 좀 느낌으로 이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사투리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목소리가 클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 너 문법적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미국 아이가 글을 자신의 말을 갖다 그대로 글을 썼다 칩시다. 그럼 제가 너 여기 문법 틀렸다 여기 문법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말하기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법이 틀렸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지금 단답형으로 사지선답형으로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교에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게 정확한 문법이 틀렸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야, 이거 생략된 거야. 내 느낌이야.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략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건 자기 맘대로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 강하다 해서 내가 문법을 갖다 체크해 주겠다. 이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유학생이라고 해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고 책을 적게 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역사적으로는 밝어. 나는 경제적으로는 밝어.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이 글 전체에서 흐름을 갖다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1번은 2번으로 하고 2번은 1번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역사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섹션별로, 그러니까 A 히스토리는
누가 담당하고 B 스토리 누가 담당하고 C 스토리 누가 담당해서 글을 쓰고요.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똑똑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는 자기 A 섹션은 있는데 저의 B 섹션과 A 섹션의 연결고리 있잖아요. 연결고리도 도움을 줬어요.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근데 한 해는 이제 글을 보냈어요. 글을 받아왔어. 근데 걔는 바쁜지 정신이 좀 없는지 몰라도 글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그냥 완전 거의 100% 말을 썼더라고. 말을 대화체를 썼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고칠 게 아주 많았어요. 문법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뭐 우리 식으로 하면 4학년 같은 경우죠. 근데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 아니면 단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걸 좀 고쳤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섹션 A 섹션도 하고 단어 선택 같은 경우라든가 문법을 갖다 검사를 해주고 또 역사 틀린 점 있잖아요. 연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저번에 박사 영어 뭐 논문으로 박사 받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사실 미국 코미디에서도 나왔는데 가장 못하는 게 어떤 A란 문장과 B란 문장의 그 사이를 갖다가 아니면 문장이 끝나는 거, 문장이 시작하는 거 이 부분을 가장 남자들이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상 어정쩡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체를 못한대요. 또는 그걸 어떤 단어를 써야지 이게 정말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나 그게 어렵다 이거죠. 근데 그걸 그 여자애가 많이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첨예한 문장이죠. A란 역사와 B란 역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A란 역사를 소개하고 B란 역사로 넘어갈 쯤에 이걸 이제 다른 사람이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의 글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점. 그리고 나서 각 학생들이 글을 쓴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A라는 역사, B란 역사, A는 저죠. B란 역사 그 친구, C란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네 명인가 5명이 앉아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말을 하는 거죠. 역사에 대해서 나는 이런 파트를 공부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에 우리는 이런 역사를 공부했다. 이런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A의 역사를 자 누가 발표하겠습니다. B가 하겠습니다. C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무사하게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나는데 자신의 강점을 갖다가 잘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 수업에서 아주 정말 조용한 학생으로 남든지 아니면 기억나 그 학생 기억나 그 학생이 나한테 도움을 줬어 나한테 수업할 때 뭐 했어 저런 애가 우리 수업 시간에 학생이었나? 제가 한 번에 2학년인가 3학년 정도의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교양 비슷하게 들었는데 전혀 근데 그때 우연하게 외국인 학생이 2명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이 1명 있었어요. 일본인 학생.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 학생이었어요. 일본 유학생. 어린아이였죠. 저는 나이가 많은 아저씨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 대학원 조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아이였으니까요. 근데 교수님이 하여튼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나이든 한 50대 정도였는데 근데 수업을 하는데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봤거든요. 동양 사람이 나랑 걔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반년 동안이죠. 원 시메스터 동안 반년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원 시메스터 동안 보통 15주 16주입니다. 원 시메스터 동안 그 학생이 한 번도 질문 안 해. 한 번도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 그리고 선생님도 걔한테 질문 안 하더라고. 말을 안 하니까 아예 그냥 뭐 메모만 하고 뭐 하는데 숙제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학교는 좀 잘 나오고 그 아이가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영어를 하는지 근데 왜 기억이 나느냐 얼굴은 기억 안 나죠 지금은. 근데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은 한 번도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눈에 띄었다 이거죠. 반대로
근데 대체로 앞쪽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이 그래도 좀 인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한 30명?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항상 앞쪽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한테 뭐, 끝나고 나서 얘기도 하고, 뭐, 수업할 때도 질문도 하고, 또 조교가 옆에 돌아다니는데, 걔한테도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이 아이는 한 번도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인가? 어떻게 질문을 안 하지? 어떻게 모르는 게 없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다 이거죠, 사실은. 동양 사람이 딱 걔랑 나랑 둘이었기 때문에, 근데 걔가 왜 일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말을 걸었느냐? 그러진 않고, 출석부를 부르는데, 일본 사람 이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아예 그냥 사라져 버리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상적인 대화가 됐어요. 일상적인 대화.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아 이게 어렵구나. 이런 단어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다 이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대학 생활 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책을 읽고 오늘 뭐 할 것인지 항상 단어를 검사하고 영어가 영어로 검사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갖다 한국말로 제가 옛날에 보니까 제 대학교 지금 책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영어 단어 어려운 게 있잖아요. 어려운 단어를 한국말로 썼나 영어로 썼나 봤더니 정말로 처음에 몇 번 한국말로 쓰긴 썼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급했나 보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컴퓨터 하면은, PC 하면은 이제 한국말로 컴퓨터라 쓴 거야, 한마디로. 단어 뜻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보니까 그때 당시에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써놨더라 이거죠. 단어. 이건 무슨 뜻이다. 이렇게 영어로, 아주 간단한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끔 가다가 그 단어를 그냥 곧바로 보고 그 뜻을 알죠. 예를 들자면 뭐 salvation 구원이란 뭐 구조 뭐 이런 말 있잖아요. salvation army. 근데 salvation을 딱 봤는데 salvation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냥 구원 구조 뭐 이렇게 구세 뭐 이런 뜻이니까 그걸 썼어요. 한국말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뭐 help 뭐 이렇게 썼더라 이거지 help. 그 help니까 맞잖아요. 아니면 saving, help 뭐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옆에 제가 써놓은 게 몇 개는 뭐라 썼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대신 이제 그 단어 자체를 알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내 상황에 내 기분에 따라서 영어로 설명을 해야 돼, 일단은 무조건. 한국말로 뜻을 달면은 그 이제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때 겪었던 거는 무조건 나의 강점을 갖다 찾아야 된다.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럼 그래야지 도움을 받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영사전을 들고 다녀야 된다. 뭐 지금은 저 핸드폰이니까 하여튼 영어에서 영어로 찾아야 된다. 또 영어에서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 된다. 간단하더라도 멍청하더라도. 그리고 꾸준히 수업 시간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되고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서점 같은 데 가서 그 책을 아주 간단한 책이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게 이런 표현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런 표현을 갖다 꾸준히 외워야 된다. 내 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대학교 생활을 무사하게 마칠 수가 없다. 그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의 제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느낌. 이제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졸업을 딱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과거 했던 공부를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전공을 했으면 좋았을 걸.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벌써 졸업을 하니까 학교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직장 다니고 이런 거 말고요. 정확하게 이제 제가 유학 생활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유학 생활 중에서 유학이 끝나고 나서의 유학을 갖다 이제 되짚어 보는 거예요. 미국 대학교, 종합대학교 내에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갖다가 뭐 1,000만 원을 냈다.
3천만 원 냈다, 5천만 원 냈다. 그 이상의 값어치의 지식이라든가 놀이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걸 했다 생각해요. 많은 걸 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게 공짜도 많고요. 사실은 공짜도 많았고 또 프로그램도 많았고 이벤트도 많았고 너무 많았다 이거죠. 사실은 연극도 많았고 사실 학교 내에 연극 뭐 음악회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러 가긴 갔는데 좀 더 봤으면 좀 더 많이 봤으면 좋았을 걸. 여기도 가봤으면 좋았을 걸. 저기도 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당연히 어떤 사람은 이걸 해보고 어떤 사람은 저걸 해봐가지고 야 너 이거 못 해봤냐? 너 저거 못 해봤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걸 다 해봤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리고 또 그때 발표회를 좀 더 내가 연습을 좀 더 할 걸. 그때 술을 안 먹고 내가 연습을 좀 더 할 걸. 그때 책을 갖다 좀 더 읽을 걸. 사실 학생 때가 사실은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인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또는 잘릴 수도 있고 아이들 키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사고 집도 팔아보고 전세도 살고 월세도 살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이 좀 우습게 들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공부했을 때 대학교 시절 공부할 때가 가장 인생이 쉬웠다. 그 말이 저에게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공부가 가장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쉬웠던 게 공부가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공부하기 싫어하는가? 이게 제가 말하는 공부라는 뜻과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가 싫다? 나는 공부가 제일 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부, 선진국, 진짜 선진국에서 말하는 공부와 한국에서 말하는 공부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공부는 위에서 누군가가 내려주는 거야. 위에서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거. 그걸 내가 배우는 거죠.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걸 공부란 뜻이고요. 외국에서의 공부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걸 공부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게 사실은 돈이 안 될 수 있어요. 월급이 안 나와. 그게 공부죠. 순수한 공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배우죠.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거기서 돈이 나온다. 돈이 된다. 그러면 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공부 겸 직장이죠. 그럼 이제 완벽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배우면서 근데 돈도 나와. 그러면은 완벽한 거죠. 한국에선 국영수,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죠? 이런 국영수를 하는 게 공부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공부가 교수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이게 공부다. 토플, 토익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이게 공부다. 무조건 영어를 잘하는 사람 회사를 취직하려면 토플 점수가 있어야 된다.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된다. 토익 점수가 없고 내가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이 새끼는 거짓말이다. 이런 사회에서 말하는 공부는 제가 말한 공부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공부가 가장 쉬워요 이러면은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저 새끼 건방지다. 저 새끼 지가 뭐 공부 잘하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공부, 내가 좋아하는 그 지식, 지혜, 기술 이걸 갖다 습득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사회에서 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A부터 B, C, D 이런 코스로 1, 2, 3, 4, 5 이런 코스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6번 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무조건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니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은 공부다 이거죠. 그런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외국의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을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새끼들아 공부해 공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엄청난 그 자유를 느꼈어요. 엄청난 자유를 느끼고 해방감도 느끼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 잘못된 점은 제가 영어가 약간 좀 딸렸잖아요. 사실은 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공부를 못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책을 읽지 못했다, 그런 게 좀 후회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고 많은 영화도 많이 보고 연극도 많이 보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 보니까 그래도 그때 잠자지 말고 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이가 들어서 지금 뭐 할아버지 얘기를, 아이씨 어떤 새끼가 할아버지 얘기를 하길래 기분 나쁘던데, 할아버지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공부가 가장 쉬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그 시절에 좀 더 많이 제가, 그래서 유학생활을 하는 중에 졸업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회사를 취직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경험을 해야겠다, 20가지의 경험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걸 찾아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학교 내에는 보통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종합대학에서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기회를 찾아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나의 경험을 늘려가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냈다, 2,000만 원을 냈다, 뭐 3,000만 원을 냈다, 이런 학비가 아깝지 않다 이거죠.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 이거죠. 보통 한국에서는 대학교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학원에다 또 1,000만 원 내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1,000만 원 내면은 그 대학교에서 학원의 값어치까지,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학원의 값어치까지 다 뽑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설도 좋고 활동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와, 지금부터 유학생이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찾아다니고 여러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곳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나 물어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 여기서 네가 뭘 할 수 있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다, 무슨 공짜가 있다, 혹시 이건 공짜는 아니다, 이런 걸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거기서 좀 더 많은 걸 더 배우게 되면은 영어도 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영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세상을 보는 눈도 좋아지고 취직하기도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게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